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밝히는 등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광주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미사가 열려 평생 복음과 사랑을 실천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이용법 등 디지털 배움에 나선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노지보다 2달이나 빠른 시설하우스 블루베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미사가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월호와 5.18 등 지역의 아픔에도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공감한 교황의 모습을 시민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다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교황은 유언에서도 지금껏 살아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덤은 지면 아래에 있어야 하며 단순하고 특별한 장식 없이 프란치스코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도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교황은 소형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세월호 유족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교황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quello che io sento. 한국에 오셨을 때 교황 좌락에서 의자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시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하시고 저희가 앉는 의자를 달라고 해서 앉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소박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0년 5.18 40주기에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숨 바친 젊은이들의 희생이 기억되기를 기도하며 5.18이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도 교황은 먼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정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또 소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나라의 일이든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든 교황의 관심은 오로지 인간이 겪는 고통뿐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지금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고난받는 사람들 입장에 서는 거죠.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은 평생 복음과 사랑을 실천한 교황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오는 토요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엽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들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이상의 강풍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씨가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죠.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만 평년 수준의 기온이고요. 종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떠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어제 호남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밝히는 등 치열한 표심 경쟁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진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누구를 선택할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전입빌딩 이사호에서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 등을 초대해 민주화를 주제로 시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이후 이재명 후보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에 대한 질문에 해야 하는 일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가장 빠르다면 내년 6월이죠. 6월에 지방선거. 좀 늦으면 그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과 에너지 산업 등이 함께 성장하는 거대 도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호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충해 김동연 민주당 경선 후보는 전북과 전남 장성 일정을 마친 뒤 광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지역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알리백 라인 또 AI 모빌리티를 융합하는 그런 도시 만들기, 전북은 에코 메카 시티 클러스터 만드는 것들. 김경수 후보는 지난 22일에 이어 또다시 호남을 찾아 목포 시민들을 만나는 등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두고 있지만 여전히 호남 지역의 투표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당원이 가장 많은 데다 텃밭에서 확고한 지지를 굳혀야 잡음 없는 대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패한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오는 26일 마무리되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합동 연설회를 통해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새 후보 모두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며 차기 정부 대한민국의 성장판은 광주가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광주 AI 도시 육성을, 이재명 후보는 광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설립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의 기량을 뽐내는 축제,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어제부터 나흘간 전남에서 열립니다. 전국에서 2만 명이 넘는 생활체육인들이 전남을 찾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열리는 목포의 한 식당가. 탄핵 전국의 손님 발길이 뚝 끊겼던 거리는 축제를 앞두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인들도 들뜬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목포에 큰 축제고 대회다 보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숨은 맛집들 찾아다니시면서 목포를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우리 경기도 조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전남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배드민턴과 육상, 철인 3종 등 41개 종목의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과 관계자 등 2만여 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생활체육 대축전 현수막이 걸리는 등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여느 때보다 활기를 찾았습니다. 특히 구제역 여파로 가슴을 졸이던 상인들도 무처럼 늘어난 발걸음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좋죠. 많이 줄고 행사하니까 그러죠. 관광객들 이 손님들 많이 오시면 잡숴도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좀 그래도 많이 좀 활성화는 됐는데 이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드려요. 좋은 물건으로. 전남도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시설 정비와 안전, 교통 대책 등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장을 방문해 주셔야 비로소 대축전에
성공 개체가 완성됩니다. 우리 전남은 글로벌 관광문화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지는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금요일 오후 5시 목포 종합경기장에서는 드론 라이트쇼와 레이저 퍼포먼스, 박지연 등 인기 가수 무대를 볼 수 있는 화려한 개막식이 열립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요즘 택시를 잡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난감해하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이용법을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해 도전에 나선 분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모여 계시는 광주 금호 평생교육관. 실버 세대에겐 너무 큰 장애가 되어버린 택시 호출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은 어플 설치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천신만고 끝에 스마트폰엔 택시 호출 어플이 설치됐지만 실제 호출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하자 가격이 2개로 나오고 어떤 것을 눌러야 할지 망설여집니다. 이거는 7,100원, 이건 6,100원이네요. 뭐가 달라요? 위치. 목적지를 입력하고 난 다음 다시 뒤로 가기 누르기를 몇 차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어 보였던 어르신들의 표정에 점점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이 세상이 왜 이리 빨리 변하냐 한편으로는 그러고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친구한테도 말해서 같이 와야 되겠어요. 금호 평생교육관에서 마련한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모두 15명.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질 예정인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수업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좀 더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벽으로만 느껴졌던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는 실버 세대. 자유로운 택시 호출과 음식 주문이 가능한 슬기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8일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이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달라이저의 산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안전보건 의제에 대한 노정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 8천만 원을 지인에게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양에는 3대째 장도를 만들어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도장 명인 가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장도로 일반 대중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바닥에 수철 1400도까지 달구기 위해 풀무질이 계속됩니다. 붉게 달궈진 철을 망치로 연신 두드리자 서서히 칼에 윤곽이 잡혀갑니다. 장도의 은장식을 하기 위한 섬세한 세공과 대나무에 그림을 새기는 낙죽 등 177차례의 섬세한 공정을 거치고서야 한 자루의 장도가 완성됩니다. 초대 장도장 박용경을 이은 2대 장도장 보유자 박종군 명인의 장도에는
선조들의 깊은 의지가 올곧게 담겨 있습니다. 충효의애, 장도를 볼 때마다 지닐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기 살았죠. 우리가 보통 보면 선비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선비의 정신을 갖다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이 장도입니다. 이젠 박종군 명인의 두 아들과 부인까지 국가무형문화유산 장도장 이수자로 이름을 올리며 전통 장도장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장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파격적인 시도를 통해 MZ세대들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성 있는 기술로 그 새로운 현대 재료들 또는 이제 외국의 신기한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료들을 써보면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장도가 현대에는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구나. 21세기의 장도다. 시는 광양지역 유일한 국가무형문화유산인 장도장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이분께서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그 편의시설을 확충을 한다랄지 문예예술 교육사 배치 사업이나 국가유산청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속할 것입니다. 철의 산지 광양의 대표 무형문화유산 장도. 칼날에 새겨진 일편심, 변하지 않는 마음이란 글귀는 전통의 명맥을 변치 않고 이어가겠다는 박종군 장도장 가족의 굳은 다짐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정남진 장흥에서 블루베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노지보다 수확 시기가 2달이나 빨라 시장 선점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빛을 머금은 탐스러운 열매들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슈퍼푸드 가운데 하나인 블루베리입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키워낸 덕분에 노지보다도 수확 시기가 2달이나 빠릅니다. 지난해 36개 농가가 16헥타르 면적에서 110톤을 수확해 평균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건강식품에서 기호식품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이고요. 앞으로는 맛있는 블루베리를 많이 찾을 겁니다. 4월 중순에서 9월 초까지 생산되는 블루베리는 현재 킬로그램당 5만 원 선에서 거래되며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지금 전남에서 유일한 블루베리 선별장은 하루 종일 분주합니다. 네, 잘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고요. 물량도 좀 많아지는 시점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맛있어요. 지난 2014년부터 대표 작물로 블루베리를 육성해온 장흥군. 올해부터 3년 동안 24억 원을 들여 재배기술 보급과 스마트팜 확산 등 체계적인 산업 기반 강화에도 나섭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 역할을 할 광주시 직영동물보호센터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광주시는 북구 본촌동에 유기견 200마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동물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신축 건물에는 유기견을, 인근에 위치한 기존 센터 건물은 유기묘를 보호하는 시설로 사용됩니다. 한편 광주시는 2027년까지 서구와 남구, 북구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2028년에는 영산강 대상공원 일대에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은행에 출금 정지를 요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 사기여서 계좌를 막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석철 씨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명 군부대 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전화로 군부대를 사칭해 예약을 한 뒤 전투 식량을 주문해야 하는데 거래처와 다퉈 껄끄럽다면서 대신 주문을 부탁했습니다. 저희랑 이제 거래하던 업체랑 트러블이 난 건데 그 거래하던 업체 이제 명함을 드릴 테니까 저희 부대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시키면 될까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낸 직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정 씨는 바로 은행과 경찰에 보이스피싱범들의 계좌 거래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정 씨가 당한 건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기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선 보이스피싱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을 뒀는데 보이스피싱범이 정 씨 식당에 예약을 하고 정 씨가 전투식량 대금을 대납하면 식당을 방문할 때 결제를 하겠다고 한 점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로 해석한 겁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한 사기 아닙니까요? 정 씨가 신고한 직후 상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기에 억울함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화가 계속 됐어요. 그리고 경찰서 갔다 오고 시간이 다 지나가도 저녁에 7시, 8시 전화했는데도 됐었어요.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탓에 신종 범죄들이 생길 때마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춰 보이스피싱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좌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들은 지급정지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막혀 현재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교묘해지는데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옆 절개지에서 낙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급경사지가 3,200곳이 넘는데요. 현재 예산으로 정비하는데 90년이나 걸립니다. 춘천문화방송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댐 정상 인근 도로.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한 차로를 덮었습니다. 낙석 방지망이 없던 급경사지에서 20톤의 낙석이 발생한 겁니다. 돌무더기가 쏟아졌던 장소입니다. 현재는 돌들이 모두 치워진 상태인데 춘천시는 조만간 낙석 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낙석은 해빙기인 2월부터 4월 사이 집중됩니다. 지난달 17일에도 춘천시 남산면의 한 경사지에서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며 낙석 방지망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두 급경사지이지만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간신히 걸려있는 돌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그 위험 요소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차 지나가는데 돌 떨어져 와요.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한 얘기지. 이런 낙석 위험이 있는 강원도 내 급경사지는 모두 3,273곳. 이 가운데 우선 정비가 필요한 C등급과 D등급이 2,778곳으로 84%가 넘습니다. 하지만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돼 정비가 이뤄지는 곳은 494곳, 고작 17.7%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4,544억 원을 투입해 197곳을 2029년까지 정비한 뒤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한 곳을 정비하는 데 드는 돈은 20억 원 정도. 모두 다 정비하려면 4조 5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500억의 예산을 투입해도 90년이나 걸립니다. 정비 사업은 행안부에서 거기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 등을 방문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발생한 낙석은 13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낙석 사고의 45%가 해빙기 때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대안으로 생활 인구가 주목받으면서 광주에 체류형 킬러 콘텐츠를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명록 광주시 의원은 차기 정부 탄력이 기대되는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후속 조치로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해 일대를 국제 관광 허브로 활용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유일의 KTX 접근 가능한 공항과 연계된 초대형 부지라는 강점을 살려 통합공항 이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초중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흥미를 발견하고 자기 주도적인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단이 학교를 방문해 진로 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극화 해소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배려 학생이 많은 학교를 우선 선정해 진행됩니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되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불어들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 이상의 바람이 불겠고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죠.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긴 합니다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만 평년 수준의 기온이고요. 종일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영암 6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 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떠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